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3살 소년이었을 때 그는 혼자였다. 가난에 복수하듯 살아온 세월. 늙어갈수록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소년은 얼굴도 모르는 동양의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나눠주었었다. 소년은 늙어 성공한 50대가 됐다. 그리고 4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아들 송호윤, 양어머니 수지 프랭켈. 순수함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 삶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농사꾼 송호윤 씨의 좌우명이다. 새벽 3시부터 밤까지 40년 소머슴살이, 땅머슴살이에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뤘다. (2만 5천여 평) 농장의 주인이 됐다. 땀 흘리는 데 있어 예외는 없다. 군대 간 아들까지 세 자식 모두 67살부터 뙤약볕에 내보냈다. 다음엔 수입하자고만? 응? 이것도 못 이기면 너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해? 네. 빨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막내딸은 불만이다. 그러나 어려울 땐 일꾼의 손 하나가 곧 돈이었다. 이젠 버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살 만큼 살게 된 지금도 누가 뭐라던 그의 고집은 변함이 없다. 무조건 식구들이 다 그리 따라가야만 되지 뭐 이유가 없죠. 목표를 향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농장을 일궜다. 현실과 꿈의 차이를 나와 가족에 대한 혹독함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송호윤 씨가 유일하게 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다. (5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회의도, 일에 대한 염증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추억도 없는 것처럼 참 부지런히 살았다. 고향 땅에 아버지를 묻고 5 식구가 서울로 상경한 것은 1962년이었다. 아현동 산 8번지. 인생에서 오기와 도끼를 품을수록 그리움은 깊어지는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호윤 씨는 과거를 가슴을 뒤지고 있었다. 뒷골목 무허가 판잣집. 홀어머니는 외판의 행상을 가리지 않았고 그는 일 나간 엄마의 마른 가슴을 기다리며 뒷골목을 배회했었다. 여기가 쌀가게가 그때. 늘 줄인 배를 움켜쥐고 몰래 엿봤던 40년 전 네, 그때의 안녕하세요. 쌀가게가 남아있었다. 옛날 어른들 계십니까? 옛날 여기가 쌀가게였었는데 옛날부터 30년 40년부터 여기 쌀가게였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여기서 연터 옆에 이 밑에 살았어.
밀린 외상값으로 쌀 한 봉지, 쌀하고 연탄 한 연탄하고 장을 들고 부끄러움에 연탄도 골목길로 내달리곤 했다. 이쪽으로 쭉. 이렇게. 5 식구가 칼잠을 자던 단칸방은 학교 담벼락에 깔려버렸지만 가슴에 맺힌 기억은 선연하다. 가난은 배고픔이었고 홀어머니가 수없이 세상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난은 외로운 것이었다. 그는 달동네 뒷골목에서 가난을 배웠고 열등감을 배웠다. 창피한 거. 애들을 데려오질 못했어요. 그 단칸방에서 그러고 사는 친구들을 어떻게 친구가 그때 별로 사귀질 못했고 학교 생활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제 왕따 당한다고 할까 좀 그런 유축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바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냉대와 거친 삶 속에서도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라는 희망만 있으면 아이들은 잡초처럼 자랄 수 있었다. 그때 호윤 씨를 위로하고 희망을 준 것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었다. 공고를 졸업하고 19에 군대를 제대한 뒤 맏아들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할 때도 혈혈단신 고향으로 내려와 품삯과 농산일로 지금의 농장을 이루었을 때도 늘 잊혀지지 않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은 그 어렸을 때 뭔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줬던 분, 그분이 정확히는 생각 안 나지만 그게 뭔가 마음에 항상 그 도움이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뒤져 뒤를 돌아보는데 40년이 걸렸다. 호윤 씨가 양어머니 수지 프랭켈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아이들. 40년 전 이곳엔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13살 호윤 씨도 그곳에 있었다. 학비와 선물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던 미국인 양어머니. 97년 그녀를 수소문한 지 3개월. 호윤 씨는 마침내 한 통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수지 프랭켈. 수없이 써보며 그리워만 했던 양어머니의 이름.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호윤 씨와 동갑인 소녀였다. 수지 프랭켈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세인트루이스. 우리는 호윤 씨에 앞서 그녀를 찾았다. 수지는 아동 교육을 전공한 상담가였다. Excuse me, are you Suboxer? Yes, I am. Oh, hi. Hi. Do you remember the guy named Song Ho-yoon? I do. You I do? How do you remember? 처음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편지에 당황했다. I think that I would have, although in his letter he commented that when he was first looking for me, he didn't know if I was still in this world and whether I was a teacher at that time. 호윤 씨의 편지를 받기 전까진 수지는 그를 도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Susan, what are you doing? I was just looking to see if I could by any chance find a picture of Mr. Song that I might have had. I'm not sure. These are all the old pictures that we've saved through the years and have moved with me through the years. I've moved a lot of times and thought maybe it was in here.
And I was probably 13, 14 years old. These are the 호윤 friends 씨가 that I have. 가슴을 뒤져 그녀를 찾았듯 수지 또한 그를 기억하기 위해 Not from 묻어놨던 then, 과거로 no. 여행을 떠나고 Again, 있었다. I remember 당시 수지의 나이는 Brian, 호윤과 Joanne, 동갑인 13살. 그저 Janice, 순수함으로 Jimmy. 친구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운 And 것이었다. I'm right here. I think I've changed quite a bit through these years. It's amazing when I look at this picture and I think of what's happened in my life since I sat in that chair and couldn't have imagined the journey I'd be on. I picture and I can remember the name. I'm fortunate enough to be able to help someone, and there's a child somewhere else who doesn't have the privileges and doesn't have the life that I have. I wanted to help, and so they then, I think, through the plan, actually assigned people to each other. And I guess I was really lucky because that's the family I got. In 1962, Sue Boxer saw a commercial for Child Reach and Plan International. They are agencies that provide essentials to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hild Sue helped is now 52 years old, a successful farmer in South Korea with a family of his own. It is a connection that began 39 years ago. 서로 어머니와 아들로 불렀던 13살 동갑내기의 인연. 그리고 40년 뒤의 만남. 이 작은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되고 있었다. It came at a time in my life where it was the sense that I got a little cynical as I got older and didn't believe that anything that I did mattered and whose life did it touch. And I got this contact and it changed. It's life-changing. It absolutely is life-changing. Sue? 중년에 접어들면서 일과 육체의 한계로 삶이 정체돼 있다고 느꼈던 어머니 수지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Eel. How do you say it? The 3 days. Thank you i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not no winner how 호윤 씨의 초청에 수지 가족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How about help? That's a good one too. 사람 살려. Help. Oh, I wanted to know which one has the other. 살아갈수록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접게 되는 타인에 대한 믿음. 호윤의 초청은 그 믿음을 선물하고 있었다. I think that there was a part of me that my first impression was cynical, and I sort of wanted to know what's the catch and what was involved in this. And I think only as the story slowly evolved did I really come to understand and believe what a remarkable story it is. That 수지의 방문은 호윤 씨 가족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야, 촬영하려고 기다리세요? 아끼고 저축하고 늘 내일을 위해 삭혀했던 소원을 풀었다. 좋죠. 우리 집 애기 아빠는 뭐든지 손에 한번 들으면 버리는 법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비데에서 렌지, 밥솥까지 결혼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인의 기분을 맞춰준 호윤 씨다. 너무 오래 썼대. 아, 그거 시골에서 당연히 보니까지. 일만 하고 잔치 한 번 없었던 호윤 씨네 집에선 모처럼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고 있었다. 고집스런 가장 노릇에 청춘이 없었던 아버지 호윤 씨는 첫사랑을 만나는 듯 설레했다. 기도를 또 이렇게 한 살이. 촌사람 언제 한번 나가려면 이런 데니까. 아 이거 나 진짜 이거. 예. 거침이 없었던 농사꾼의 손이 머뭇거리고 있다. 내가 과연 잘 쳐가러 볼까 서로. 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어떤 느낌이 올까 네, 그런 걸 생각해요. 편지와 사진으로 맺어진 인연. 낯익은 듯 낯선 듯
모처럼 순수한 기다림에 젖어드는 호윤 씨였다. Welcome. Welcom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for remembering. 중년의 나이,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만큼 위로되는 일은 없다. 기억해준 것만으로 그녀는 진실로 I 감사했다. remember your letter, photo. I remember too. 내 아이의 엄마가 된 순수한 마음의 소녀. My daughter Laura. Welcome, doctor. 농사꾼이 된 꿈 많던 소녀. 40년 만에 첫 만남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버스 타고 눈물 나올 뻔했어요. 올판에 시지 좀 그러셨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벅찼다고. I remember I was with Amy the day that I got the letter, and I read it out loud, and I said, I can't believe this. I said, I think we're going to do this. I think I'm going to finally get to meet you. It was incredible. I mean, breathtaking. Like, I was so happy for my mom and for him and for, I mean, it's incredible that he remembered my mom and, you know. By sending letter, 그 Emmanuel Education, Emmanuel 두 사람만은 거꾸로 달려가고 있었다. 인생의 뒤에 남겨놓은 것들을 되짚고 있었다. 포토가 이렇게 있었고, 그 편지지에 그 글씨를 써서 끝에 휴지. 양어머니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수없이 다짐한 13살 소년의 꿈. 호윤 씨는 수지를 재촉하고 있었다. Welcome, 수지. My sister. 40년 동안 일궈온 꿈인 그의 꽃잔디 농장에 마침내 수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2만 5천 평) 호윤 씨의 꽃잔디 농장에선 이 세상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이 시작됐다. 소년이 한 소녀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다. 자, 같이 인사해. 자. 언젠가 양어머니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큰 절이었다. This is our ball team, the St. Louis Cardinals. 세이프 카디나스. 야구를 좋아하는 수진의 가족. 수진은 두 가족이 함께 만나 야구를 보러 가자 편지했었다. 그녀가 선물한 만화경 속엔 호윤의 서울과 수지의 세인트루이스가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만큼이나 손님 맞이에 정성스러운 가족들이다. 무뚝뚝한 아버지. 그의 모처럼의 웃음에 가족들도 흥이 났다. 말만 투우면은 우리 밭에 그 그런저런 그 옛날 그런 얘기들 솔직히 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이가 들어서였다. 그 느낀 어린 그 느낀 그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 나를 잘 도와주면서 어떤 느낌이 계속 있었는가
마음이 보여서 수지를 만나고 싶었던 것도 만나서 주고 싶었던 것도 그 순수한 마음이었다. 오늘 그 런치 입맛에 잘 맞았는가 많이 맛있게 들었는가. It's delicious. Yeah, that's wonderful. A lot of it was new to me. 수지와 호윤의 진심에 서먹했던 두 가족이 가까워졌다. Not the moment. 농사꾼 송 씨가 의학 박사인 게리를 이겼다. 도시 처녀 데려다가 지독히 일시킨 덕분으로 부부의 완승이다. 내가 일만 시켜서 그런 거야. 첫 해외여행인 수지 가족의 한국 방문. 그녀가 나눈 작은 정성은 한 소년의 마음 속에서 너무도 크게 열매 맺혀져 있었다. 물이요. 외국 사람들 물 안 맞으면 어떡해. 외국 사람들 한국물 잘 안 맞으니까요. 생수물. 자정이 다 된 시간, 호윤 씨는 남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매일 샤워를 하는 수진의 가족. 한다고 했건만 샤워기가 또 말썽이다. 됐어. 계산 없는 한국식 정이 두 가족을 맺어주고 있었다. 한 번 손 보고 그냥 고민해서 Just 두 one 번도 못 meeting, 보고. and after marriage, That's how my ancestors married. 아빠님들도 이렇게 중매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 중매란 뜻을 아시는 네,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have and made us feel so welcome and so comfortable. And I feel like we've really begun to get to know each other at this stage of our life too now that I share waking up in his home and looking out the window and seeing the sunrise and walking the land. So it feels like the next step of our journey together. 마지막 날, 두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호윤 씨 어머니는 어려울 때 도와준 수지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은 수지 부부. 이별 선물이다. 거기다 수지 프랑켈 박서 썼으면 좋겠다. 예? 거리에서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겠어요. 당신이 갖게 해주었죠. 나는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이 끝나가고 있었다. 너무 많이 못 해준 것 같고 자, 또 언제 만날지 만나게 되면은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But I feel very sad to have to say goodbye. I'm not ready to not have time to share. 13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었을 때 얼굴도 모른 채 만났던 두 사람. 그 순수함이 중년의 그들을 울게 하고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소년에게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던 수지였다. 네, 그리고 호유는 살아갈수록 잃어버리는 순수한 믿음을 수지에게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저분이 여태 나를 도와줬던 분이구나 싶을 때 참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라도 만분이라도 갚아드리고 또 나중에 찾아뵈서 편지로라도 또 자세히 올리고 전화도 하고 또 자주 찾아보고 그래서 서로 영원히 마음에 누군가 나를 지켜줬다는 또 옆에서 서로 잘 되기를 기원했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지를 만나기 전 호윤 씨에겐 받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다. 그렇게 5년 전 인연을 맺은 것이 수양딸 쉴레마트다. 쉴레마트에 선물을 사는 가족들. 수지를 만나기 전부터 예정된 여행이었다. 애들은 글씨를 못 쓰니까 이런 거. 성격이 비슷해서일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사이가 멀어진 막내딸 수희. 호윤 씨는 그런 수희와 여행을 결심했다. (3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가까스로 복구를 시작한 이디오피아는 호윤 씨가 겪어야 했던 6.25 직후의 상황과 비슷했다. 넘쳐나는 실업자들, 전쟁으로 땅이 황폐하자 농사를 짓던 이디오피아인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다. 수야 빨리 와. 올림피아 올림피아 그 버스 타려고. I'm one 올림피아. 어디였어 표 라지? 큰 거? 그거 좀 더 줘봐. PP. PP는. 수양딸 쉴레마트가 사는 곳은 도시 빈민이 모이는 서울의 달동네와 같은 곳이었다. 이곳 또한 서울의 달동네처럼 가난할수록 높이 산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줄 몰랐네. 응? 작다고 했잖아. 쉴레마트의 엄마가 준비한 소박한 환영식.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꽃을 드는 건 명절 때만 하는 귀한 의식이다.
슐레마트? 8살 난 슐레마트는 동양인 양아버지를 낯설어 하고 있었다. 슐레마트의 엄마가 간직해둔 호윤 씨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그때가 통통했던 것 같아. 지난 5년 동안 둘은 사진과 편지로만 상상해온 수양딸이었고 양아버지였다. 옛날 우리 시골 연상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67년도에 그저 흙담으로 바람을 맞고 철판으로 비를 가린 5평 남짓한 슐레마트의 집은 40년 전 호윤 씨의 단칸방과 닮아 있었다. 슐레마트는 바로 40년 전의 호윤 씨였다. 신기했어요. 나 보고 싶었어? 나 페쿠신? 보고 싶었어. 얼마만큼? 근데 그러나 아이에겐 얼굴도 말도 낯선 양아버지다. 아마리 할 줄 아는 걸로 생각했대. 말이요? 아이의 마음을 풀어준 것은 사탕. 카라멜라. 두 손으로 받는 공손함은 한국 아이 같았다. 사탕 몇 개에 마을 아이들 모두가 행복했다. 그리고 이 남편, 허스밴드. 예, 발레베토아. 이번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수지에서 슐레마트로 이어지는 사랑. 아이의 엄마에게도 호윤 씨의 진심이 전해졌다. ሀብታምን ብትሆን ደሃን ብትሆን አንተ ጥሩ ሰው ከሆንክ እግዚአብሔር አለ። 뭐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그리워 모여들던 우리네 뒷골목처럼 아이들은 빗속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슐레마트의 엄마는 조심스럽게 고통을 털어놓았다. 옛날 사니까 ምን ይበላሉ? ቤተሰብ ብዙ ከሆነ ምን ይበላሉ? 식구가 많으면 뭐 먹고 살아요? 언니하고 오빠하고 보고 싶지 않아? ብዙ ቀን ሞልቶኛል ከተገናኘን። ብዙ ዓመት? ስንት ዓመት? 3 ዓመት ሞልቶኛል። 3년은 됐어요. 못 본 지. 사회주의 정권의 땅을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떠돌았다. 전쟁과 가뭄은 계속됐고 고향을 떠나 도시 빈민이 된 지 6년째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주 신나게 살았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딸과 아들 셋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국적 없는 난민이 됐다. 유일하게 남은 막내딸 슐레마트에게 수희는 자신을 만나러 온 언니였다. 수희는 숙소인 호텔로 떠날 수 없었다. 엄마의 빈 자리를 채워주었던 언니. 슐레마트는 오래간만에 언니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수지가 호윤을 달래주었듯 그들 부녀는 슐레마트의 가족이 돼주고 있었다.
벼룩에 뜯기느라 잠을 설쳤다. 한국에서라면 짜증을 냈겠지만 가난해도 가족만 함께 산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슐레마트가 옆에 있다. 아침에 불을 피운 건 슐레마트 집뿐이었다. 귀한 손님 대접에 슐레마트의 엄마는 갖고 있는 식량 전부를 꺼냈다. 이들의 주식은 테프라는 곡식으로 반죽해 구워내는 인젤라. 얇은 인젤라에 고기와 야채 소스를 싸서 먹는다.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가장 문화가 비슷한 곳이 이디오피아다. 손님을 상석에 앉히고 가진 것을 모두 극진하게 대접한다. 맛있나? 처음 먹어보지? 배부를 때까지 권하며 주인의 정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 강하고 예의 바른 이들의 반 이상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아이들의 영양 실조. 이 보건소에서는 슐레마트를 비롯해 약 770명의 아이들에게 건강진단과 함께 최소한의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었다. 곡식과 밀가루, 우유, 우리 돈으로 단 몇백 원이다. 그 돈이 없어 100명 중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채 한 살이 되기도 전에 죽는다. 호윤 씨가 보낸 돈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보건소 그리고 학교를 짓는 데 쓰이고 있었다. 평균 10명 중 3명만이 학교를 다닌다. 슐레마트는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 새 교실만으로 감사했다. 기분 좋대.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번화가 슐레마트에겐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다. 운동화는 슐레마트 엄마의 유일한 신발이다. 그나마 특별한 때만 신는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맨발이었다. 성격대로 꼼꼼히 신발을 살피는 호윤 씨다. 손님을 맞는 내내 늘 한 벌뿐인 구호물자를 입고 있었던 슐레마트였다. 이건 안 돼요. 이거 말고 배추 이파리 해야 돼요. 배추 이파리. 안쓰러워 옷 한 벌을 사주려 했는데 구두쇠 호윤 씨의 주머니가 바닥났다. 이거 된다. 이거 더 해야 돼. 봐봐. 전 조금밖에 한 번 안 했어요, 아빠. 8, 2개 더. 이런 거 2개 더. 딸 수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디오피아 물가를 우습게 봤다. 물건을 사는 동안 얼굴을 들지 못하던 수희가 눈물을 터뜨렸다. 이곳에 와서까지 아버지의 절약하는 마음이 야속했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마음은 있는데 아버지 호윤 씨는 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수희는 또다시 시끄러운 음악으로 아버지와 담을 쌓고 있었다. 미안함에 말할 수는 없었지만 씻지도 못하고 벼룩에 물려 진물이 나는 며칠이 쉽진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수희의 섭섭한 마음을 아는지 실레마트 엄마는 고향의 엄마처럼 수희를 달래주었다. 양 한 마리의 달동네 전체가 잔치 분위기다. 호윤 씨는 그저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식으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다. 허드렛 일로 그날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모였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양고기를 썬다. 도시 빈민이 되기 전 이들은 농부였고 목동이었다. 양고기는 아버지의 권위였다. 아버지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자식에게 고기를 먹였었다. 말도 섞은 거? 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엔쿠타타시. 우리의 설과 같은 명절이지만 도시 빈민이 된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설빔 하나도 사주질 못한다. 뜻밖의 새 옷에 해맑은 웃음들이다. 수희의 마음도 밝아졌다. 얘도. 자, 언니. 있구만. 가난한 아버지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일론 티셔츠 한 장에 아이들은 가슴 벅차했다. 딱 맞네. 아이들은 명절 놀이를 하고 있었다. 꽃을 들고 흰 옷으로 치장한 부모를 따라 부르던 노래였다. 작은 소망에 비해 너무나 맑은 아이들의 웃음. 그것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저는 그래도 편한 생활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저는 편하게 지내면서 맨날 화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많이 고치게 아직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다. 근데 푸는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우연한 만남, 우연한 이렇게 서로 참 생각할수록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참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와서 서로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탈해주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두려웠던 막막한 삶.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눈물만 흘렸던 홀어머니. 호윤 씨는 40년 전 자신을 놓고 가는 것만 같다. 아직
죽음보다 더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나 앞으로 겪게 될 슐레마트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슐레마트가 울고 있었다. 아이가 경험한 가난의 슬픔은 이별뿐이다. 오빠들이 떠났고 언니가 떠났다. 떠나보내며 알게 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슐레마트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에게 정을 느꼈다. 이제 슐레마트도 40년 전 호윤 씨가 그랬던 것처럼 삶을 버틸 그리움과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뭔가 허전은 뭔가 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좀 사람들이 너무 소박한 것 같고 좀 한번 또 오고 싶은. 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떠나면서 보는 이디오피아는 달랐다.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다. 도움을 주겠다는 건 오만이었다. 그저 함께 걸어가며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눌 뿐이다. 세상이 아름답냐는 물음에 우리는 머뭇거린다. 누군가 외면하는 대신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한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세상을 바꾼다. 이런 작은 사랑이 있기에 사람이, 만남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다. KBS, KBS, KBS